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조금 배경이 다르지 않나요? 배경이 다른가? 뭔가 다른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다릅니다. 여기 장소가 저희 반이 아니고요. 네, 다른 반에 빌려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니까 여기 이렇게 훌륭한 책이 또 앞에 있죠. 이렇게 또 지구과학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게 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지구과학 딱딱 여러분 나이 때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쯤에.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이 우주의 신비. 또 이제 칼 세이건 선생님의 제자인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또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분의 강연을 보시면은 강연이라 할 것도 없어. 쇼예요, 쇼. 진짜 다큐멘터리, 쇼, 토크쇼. 정말 훌륭한 분이 예능에도 나오시고 정말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분이. 제가 약간 그런 분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역사에서 대중화하는 또 이제 최태성 선생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정말 이제 과학에서는 코스모스 우리 칼 세이건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닐 디그레스 타이슨 오리진 책 괜찮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1시 24분이죠. 네, 동아리 시간을 잠깐 할애해서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본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부 선생님께서 이제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안녕하세요. 잠깐 좀 쓸게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소리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35분밖에 저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가 좀 노잼인데 다음에는 좀 재밌는 인트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해양지각이 분포하는 단층선들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보시면은 2016년 9월 평가원 20번 문제. 그러니까 수능 직전 평가원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수능 직전 믿을 만한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거기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니까 좋은 문제겠죠. 해양지각에 분포하는 단층선들, 우리가 해양지각에 분포하는 단층선이라 하면은 해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변환단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굵은 선으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건 얇은 실선인데, 딱 보시면은 지금 요 라인이 딱 보니까 이거 선 말고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걸로 합시다. 잘 보이죠? 네. 요 라인이 이제 동태평양 해령, 요 라인이 딱 봐도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선들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 선들은 뭐냐? 요거는 우리가 아까 문제를 잘 읽어주셨더라면 당연히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환단층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필기노트 띄워놓고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 단층선은 변환단층을 나타낸다. 당연히 굵은 실선 해령이잖아요, 그죠?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대서양 중앙 해령. 그러니까 그다음에 얇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은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단열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프랙처 존, 그런 용어는 모르셔도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 변환단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될 이유는 얘를 까먹으면은 그거에 관련된 모든 거, 예를 들면은 이 스몰 A랑 스몰 B가 같은 판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같이 까먹기 때문에 문제예요.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단열대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진 않지만 거기선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판이 화살표 보시면은 단열대 같은 경우 같은 방향으로 판이 가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아서 지진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단열대 방향으로 아까 파란색으로 필기노트 돼 있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뭔가 나란하게 요 라인과 나란하게 판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나란하게. 그 뜻인 거죠. 최소한 지금 우리가 배경지식이랑 합치되게 해석을 하려면 선이 이렇게 나이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확장은 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라인과 비슷하게 이렇게 확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균열이 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A, B 지역에서는 모두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있느냐. 지금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해령은 판의 생성부 나이가 0살. 응애. 그래서 B는 중요해요.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강아지와 초콜릿 같은 거죠. 아무 관련 없는데. 지금 여긴 뭡니까?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A는 땡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답을 보면은 없죠, 답이. 답이 없습니다. 니은이 없어요. 이 참 친절한 문제네요. 평가원도 여러분 그렇게 극악무도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여기다가 이거 니은 합니다. 2번 찍으면 오답률이 상당하겠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없어. 말 그대로 여러 의미로 답이 없죠. 평가원 마지막 문제 수능 직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일부러 이걸 틀리게 풀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를 보셨을 때 이런 사고 과정으로 풀었을 겁니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났더라면. 근데 답지를 보면은 바로 해설을 줬겠죠. 우리의 사고 과정은 답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답지는 기니디 순으로 가지만은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기니디 순서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니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지금 뭔가 잘못 풀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 풀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뭘 잘못 풀었냐라는 질문을 던질 거잖아요. 그때 그걸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그러면 잘못했네? 내가 그러면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질문을 따질 때 되게 좋은 게 그러면은 내가 무엇에 확신이 있는지, 어떤 선지를 풀 때 정말 확신을 가졌는지,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진 선지를 제외한 녀석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지금 낚은 선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오히려 내가 뭐 어떤 실수를 했지, 어떤 잘못을 했지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선지가 확실하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봐봐,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아니야, 약간 튀게 초록색. 자, 일단은 여기 아까 마지막 이거는 완전 아무것도 아닌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틀렸어. 그리고 아까 변환단층 같은 경우도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가겠지 뭐.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답은 뭐가 되냐면 디귿은 확실하게 틀렸고, 그러니까 2, 4, 5번 날아가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니은이 확실하게 맞으니까 답은 일단 저 같으면 3번을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확신을 가졌느냐를 통해서 오류 정정을 하면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면 오히려 그러면 왜 기억이 맞는 녀석인지를 고민하는 거야. 남은 시간 동안. 정답은 일단 얘를 찍어야지. 왜냐면은 확실을 가진 얘를 통해서 내가 답을 골라냈고 지금 애매한 건 기억인 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된다니까, 안전한 돌다리를 건너야 된다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지. 지금 그 사고 과정을 지금 여러분은 일단은 이걸 찍어야 돼. 이게 제일 안전해. 왜냐면은 제일 안전하게 니은 맞고 안전하게 디귿 틀렸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 답을 3번이라는 건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3번 찍고 그냥 끝내면 찜찜하잖아. 시험 시간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은 왜 기억이 맞는가를 이 자료에서 찾는 거야. 그 근거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되는 거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해령 변단 이렇게 있는데 얘를 아까 우리가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 사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기억을 읽으시면 지금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단층선이 변환단층이다 라는 게 너무 쉽게 동그라미가 쳐지지 않나요? 야, 이거 바로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할게. 만약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요 굵은 선들이 해령이었더라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요 그림 떠올려야 돼요. 오히려 저 지진이 자주 발생한 단층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해령은 지금 일자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위에 지금 저 검은색 선처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얘랑 얘랑 나란한 방향으로 지금 시진한 애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지? 뭐라고? 다시 해령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이렇게 90도 수직한 요 방향으로 지금 자료가 다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저 자료는 요 가운데 있는 보존형 경계 즉 변환단층을 준 거라고요. 근데 얘를 처음에 여러분이 20번 문제를 보셨을 때 바로 칼같이 얘를 변환단층이네요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진짜 흔치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 있으면 대단하고 칭찬해 주세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고 과정처럼 했는데 니은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기억이 왜 맞았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뽑아냈다니까. 요런 사고 과정이 은근 지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정답률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은 2번이 니은이 없었으니까. 네, 내신이었으면 니은 냈을 때.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평가원은 친절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가원은 신유형을 항상 내줘야 돼요. 신유형 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가둬놓고 군만두 먹이면서 문제 내죠. 네. 신유형을 내야 되는데 신유형을 낼 때 상당히 친절하게 냅니다. 친절한 편으로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하던 그런 연습 방식 토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나머지 문제는 빠르게 또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빠르게. 자, 그림은 나즈카판 이제 뭐 외웠지. 남아메리카판 그 경계의 해양지형 연령 분포 보시면 연령이 당연히 여기 0살 당연히 여기 0살이겠죠. 판의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빨랐느냐? 천천히 볼까요? 등 연령성 같은 나이를 연결한 선이라는 거죠. 11 100만 년이니까 1100만 년 뭐 이렇게 있는 거죠. 1100만 년이 여기는 뭐 잘 보이지도 않고 20 여기 있고 33 동안 이만큼 갔고 이만큼 갔으니까 나즈카판이 더 빨랐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수특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빨랐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이번 교과정에서 중요하다니까. 요 라인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칠레페루 해구가 있죠. 그래서 해구에서 우리가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어떤 확장이랑 그 충돌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판에 섭입돼서 잡아당기는 힘, 판에는 원동력, 그 다음에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었잖아요. 지금 요 라인에서는 섭입대가 있어서, 즉 해구가 있어서 이렇게 꼬라박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저 해구 아래로, 칠레페루하고 해구 아래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즈카판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남아메리카판 이쪽에서 봤을 때도 이 왼쪽에 똑같이 왼쪽 편에 이렇게 해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해구는 지금 이렇게 박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섭입하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섭입하는 나즈카판을 당겨주는 거지 남아메리카판을 나즈카판으로 당기는 게 아니죠. 남아메리카판은 애초에 저 서쪽 해안가에선 대륙판 역할을 하는 걸, 그죠? 여러분 이런 거나 조심하셔야지. 뭐 여기 동쪽에 여기는 해구가 없다, 그죠? 대서양은 고말에 꽝 받고 중초에 쫙 찢어질 때 생긴 거니까. 대서양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해구가 없습니다. 해구가 없어요. 안 그려드린 것 같아서 한 번만 그려드리는데, 이걸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단면을 그려보겠습니다. XX 프라임으로 한 번만 그릴게요. 이렇게 XX 프라임 계략적으로 그리면 일단은 해령이 있겠죠? 무슨 해령?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합시다. 네, 이렇게 XX 프라임이 있을 때 여기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시작하는 A 지점에서 동태평양 해령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태평양 해령 A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령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수심이 좀 깊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칠레페루 해구가 있을 겁니다. 거기 옆에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너무 좁네요. 다시 미안합니다. 한번 그대로 그려보죠.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어지다가 해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6km보다 수심 깊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이렇게 위로 이렇게 높게 있다가 남아메리카판 갈 때는 여기는 해구가 없어. 여기는 해구가 없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에 해령이 또 있겠죠. 여기는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여기가 C. 그리고 이렇게 꼬라박는 여기가 B. 여기가 A.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조금 더 클리어하게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동태평양 해령 있고, 섭입하는 칠레페루 해구, 여기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 대륙 지나가서 여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해구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서양 해령 있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아프리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령 하나, 여기에 해령 하나, 여기에 그 해구 하나, 여기에 스콕 산맥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뭐가 더 나옵니까? 그죠? 항상 나오는 거 나옵니다. AC 사이에서는 주로, AC에는 주로 신발 해령인데, B 지역은 멘틀대로 상승부 해군데, 그죠? 그래서 1번 됐죠? 빠르게 가자. 빠르게 답 5, 1, 4, 5 1. 제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 주말에는 제가 집이 멀어서 학교는 못 올 것 같아서 주말에 찍을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말해놔야 사람이 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말을 줄이지 못해서 거짓말쟁이는 되기 싫고, 그래서 행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말을 줄일 생각은 없어. 말은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행동을 늘려. 그래서 말을 살짝 뱉어놓으면 주말에는 그래서 집에서 찍을 생각입니다. 오며 가며 하면 거의 3시간인데 2시간 반. 그럴 바에는 집에서 그냥 2시간, 두 편을 더 찍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방을 좀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후속편 기대하세요. 오늘 썸네일 좀 재미없었죠? 코스모스 좀 재밌는 거 하겠습니다. 네, 그림 가단은 서로 다른지 이제 다 보인다. 이거 알류산 열도고 천발 중발 신발 있으니까 천중심 나오면은 섭입대 나올 생각해야죠. 신발까지 나온다니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이 깊어지고. 여기는 아프리카판이 있으니까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죠. 가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그렇죠. 여기 섭입대가 발달하니까. 가에는 호상열도. 그렇죠. 여기 호상열도 여기 도도도 다 생기는 거고, 호상열도랑 열점 제발 구분하시고. 나에는 정단층이 발달한다. 여기 장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장력, 정단층, 중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 상반이 내려가는 거. 나에는 멘트대 상승, 그러니까 찢겠지. 나다 모두 수렴. 나는 발산형근계인데 열곡인데 찢는 거지. 자, 다음. 그럼 가나는 태평양 지역 여기 뭐 똑같은 게 나왔네요. 똑같은 게 나왔는데 여러분은 모른다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커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첨중심 나왔네. 그러면 판의 경계 찾아줘야죠. 이렇게. 요게 확실하게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죠?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있는데 워낙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는 제가 밥 먹듯이 나온다 그랬잖아.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해보면 아까는 안 했지만 태평양판이 밀도가 크고 봉화력판이 작으니까 이렇게 꼬라 박을 거고,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죠? 미안합니다. 천중심 순으로 가니까 판의 경계가 여기 있겠지. 이제는 뭐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밀도 여기, 밀도 여기. 야! 여러분이 지루하면 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나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꼼꼼히 같이 보시라고. 예, 빨리 감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요 녀석은 대륙판이고 요 녀석은 해양판인데 여기는 해양판 둘 다 밀도가 큰 해양판인데 그 중에서도 밀도가 더 큰 녀석이 덜 큰 녀석한테 큰 형님이니까 꼬라박는다. 다 이 정도. 네, 됐죠?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하면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 둘 다 똑같은 섭입대인데 선생님 왜 이 녀석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그려집니까? 여기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나라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어머 얘는 형광펜이라 안 보여. 이런 거 얘네 둘이 왜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고 있는 거지. 둘이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지금 축척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같은 축척이라고 가정하면 뭐가 다른 걸까? 왜 천중심이 분포할 때 이 녀석은 좁은 지역에 분포하고 이 녀석은 넓은 지역에 분포할까? 야, 여기서 이 용어가 떠오르면 여러분 공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 차이죠. 이게 떠오르는 사람 진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진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 같은 경우는 천중심이 같은 깊이를 내려갈 때 얘는 치읓으로 할게요. 천중심. 이 수평거리가 짧은 상태로 확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가 길잖아. 그러니까 같은 깊이를 내려갈 때 좀 더 흩뿌려줘야 돼. 이렇게 중심. 그러면 이 기울기가 세타나라고 할까요? 세타가보다 작잖아. 그죠? 한마디로 세타가가 세타나보다 크다고. 즉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를 비교해주세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크다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것까지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2학년인데 고2인데 고3도 안 보이는 게 보여.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이는 건. 해구 발달 맞고요. 태평양판 남동쪽으로 이동하느냐. 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자료만 보고 평가원 문제잖아요. 기억나야 돼. 이거 잘못된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예. 잘못된 문제라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맞겠죠. 요즘은 그게 너무 당연하게 판의 상대 속도 얘기가 나오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수렴형 경계죠. 확실한 거는 얘도 그렇고 수렴형 경계인데 얘가 이렇게 가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수렴이 되려면 따라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 혹은 이번에 길게 안 할게 다 했던 거니까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평양판 남동쪽으로 이동하냐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섭입되니까 이렇게 가서 아래에 있는 태평양판이 더 느려서 따라잡을지 아니면 얘가 느리고 이렇게 빨라서 따라잡을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에 대한 대답 자체를 못 하고요. 설령 그냥 상대적인 속도라고 가정을 해서 그래 얘 이렇게 받고 얘가 이렇게 받겠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는 보시다시피 왼쪽 위, 즉 북서쪽이고 얘는 왼쪽 아래, 즉 남서쪽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남동쪽은 택도 없습니다. 네, 평가원은 언제나 깔끔하게 9월이죠? 네, 그러네요. 평가원이네요. 신발 시즌의 진앙은 한마디로 이거는 판의 경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말인데 어디 있나요? 태평양판 쪽에 분포를 하나요? 아니요. 북아메리카 쪽인데요. 가겠습니다. 그림은 진원의 깊이에 따른 지진의 진앙 분포와 주요 변동대 A부터 D. 여기는 히말라야. 아예 다 보인다니까. 여기는 안 나온대. 안 알려준대. 여기는 동태평양 해련. 여기는 안데스 산맥. 그죠? 내지는 칠레 페루 해구. 여기 있는 요런 거는 다 남극 대륙 주변의 해령. 그럼 여러분이 긴장을 살짝 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이지. 왜냐면은 제가 안 알려드린 부분인데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괜히 여기 이 문제를 제가 모르지 않을 텐데 안 알려드린 이유는 이 문제가 좀 특이하게 이건 여기가 나왔다는 거죠. A는 해구가 발달. 아니 해구는 항상 여러분 해구는 바로 아래에 있네요. 해구는 베니오프대 즉 섭입대 해양판이 근하하게 긁고 들어가 줘야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스콕 산맥에서는 안 생긴다. 저기서는 그거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약 3천만 년 전부터, 그지? 그래서 한 중발까지는 생기는데 교육 과정에서 사실 중발을 그렇게 막 칼같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발이 안 일어난다 정도라던가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해구 발달 당연히 안 합니다. C의 베니오프대 아니죠. 해령인데 D에는 새로운 해양제 아니 저기는 소멸하는 데인데 해군데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필기노트에도 추가해놨는데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야 인접한 두 판이라고 가능한 거는 우리 대부터 쓰자. 대해 해해밖에 없잖아요. 이 녀석의 판의 경계가 이거 셋밖에 없는데 얘네들의 밀도차를 물어본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네 둘은 대대랑 해해는 둘이 성분이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얘네 밀도차가 작아요. 둘이 차이가. 근데 이 녀석 대해 같은 경우는 둘이 성질이 다른 애잖아요. 얘는 밀도차가 크다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가 크려면 저 질문 바꾸면 판의 경계에서 두 개 판이 종류가 다른 거니 물어보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해해니까 작겠죠? 같은 판이니까 밀도차가 작습니다. 둘이 비슷한
성분이니까. D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지카판이 안데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판 아래를 꼬라박는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도차가 큽니다. BD 멘틀 및 B랑 D는 멘틀대로 상승률이 있는 거 봐봐요. B에 대해서 그렇게 딥하게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근데 우리가 이 천중심 자료를 통해서 천중심이 다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그럼 판의 경계 찾아줄 수 있지. 천이 이 점에 있고 중이 여기 있고 심이 여기 진한 데 있으니까 판의 경계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상대적인 속도로만 얘기를 하면은 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데니까 이렇게 있어서 천중심 가니까 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B와 D 지점에서 아까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뭐 판의 이동 방향이 뭐 동일하다. 상대적 판의 이동이 동일하다 이러면 땡 해야지. 왜냐면 하나는 서쪽 방향이고 하나는 동쪽 방향이니까. 자, 이거 이런 거죠. 평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걸 발문을 만약에 한다면은 서동 선생님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얘도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이거 확실하게 얘를 서쪽이라고 할 수 있고 얘를 확실하게 동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평가는 뭐라 그러냐면 얘를 뭐 서쪽 뭐 계열 사실 여기서 여기서는 말 안 하는데 대기에서 좀 많이 합니다. 뭐 계열이란 말을 붙여. 예를 들면 서풍 계열, 동풍 계열, 북풍 계열, 남풍 계열. 아니면 아싸리 이 녀석을 물어보고 싶으면은 아싸리 반대 뭐 동쪽. 아니면 아싸리 얘를 물어볼 때는 뭐 서쪽 이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 이런 평가원식 어떤 발문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빠르게. 이거 알류산 열도죠. 알래스카 부근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태평양판 한마디로 밀도가 크고 북아메리카판 밀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섭입하는 거고 아마 섭입되는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이거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천중심 같은 것도 안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알아야 되나요? 네, 그럼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출문제에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행동 근거가 기출이자 EBS 연계교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지역은 외우고 있어라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주는 겁니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인데 여기는 수렴형 경계인데 섭입대 판의 밀도는 작죠.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밀도가 얘가 작죠. 이 지역에서 진앙은 항상 진앙을 찾는 거는 진앙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건 판의 경계를 너가 잘 걷니라는 거죠. 진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많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판이 더 많다. 가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2, 5, 3, 2 2, 5 랩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3, 2 속도 조절하면서 들으세요. 네. 판 ABC다. 자 보시면은 해나로부터의 거리 수심이 있고요. 수심이 어머야 8km보다 근데 여기 해구네요. 딱 봐도 이건 대칭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는 해령이고요. 예. 수심인데 수심 위로는 올라간 지점이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산맥 같은 거 보이진 않아요. 산맥 있으면 이렇게 올라갔겠죠. 수심보다 위로. 그리고 해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상하면 돼. 내가 이렇게 서 있고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뭔가 측정을 한 거구나. A는 B보다 밀도가 작느냐? 판 ABC 세 개의 판이니까 판의 경계들이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좀 두툼한 게 그죠? 이건 아무래도 대륙판일 것 같고요. 여기는 해양판일 것 같고요. 해양판일 것 같고 또 이게 대륙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수심이고 수심이 0이니까 대륙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B판이 A판보다 크겠죠. 얘가 이렇게 지금 꼬라박고 있는 섭입대니까. 그래서 A는 밀도가 작다. A, B 사이는 발산형 경계 아니죠. 수렴형 경계. BC 왜냐면 해구 있으니까 BC 경계에서는 해령 살이 트니까 찢어지니까 당연히 피가 나고 마그마가 올라오죠. A 구간에서 발생한 지진 아마 이걸 리를 틀린 분들이 많을 텐데 A 구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A 구간에서 발생한 지진은 어디 있을 거냐면 요 라인을 타고 있겠죠. 섭입대.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제가 이거 제발 외우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진원의 깊이가 계속 이렇게 깊어지니까 여기 섭입대가 여기에 분포하잖아요. 이렇게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진원이 깊어지냐?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게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은 생각해 보세요. 진원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집니다. 그죠? 오히려 얕아지는 거죠, 진원의 깊이는. 그래서 얕아진다. 이걸 틀린 분들은 근데 있을 건데 땡이죠. 그냥 발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 15번. 어느 지역 안 봐도 나즈카, 남아메리카 할 것도 없습니다. 지각의 나이는 B가 맞는 여기 동태평양 해령인데 여기서 형성돼서 밀려났을 거니까 B가 당연히 많을 거고 C에는 발산형 경계가 당연히 있을 거고 해령 D에서는 주로 안산함지 안데스 산맥 안산함 넘어갑니다.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나즈카판, 태평양판 여기 남극 있는데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 동태평양 해령 여기 남극 주변 해령 끝났죠. 상대적인 이동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렸고요. A 부근에서 정단치 당연히 이거 장력 작용하잖아요. 발산형 경계 해양지역 연령은 B가 맞느냐? B는 조금 꼼꼼히 볼게요. B는 해령으로부터 이 정도
얘는 여기부터 요 정도. 지금 뭐야? 네. 거리는 B가 D보다 멀긴 해요. 근데 판의 확장 속도가 거의 5배 차이 나죠. 대략 4배에서 5배 차이 나잖아요. 거리는 얘가 살짝 더 큰데 얘가 거의 곱하기 한 4.5배 이상이야.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연령이 어리겠죠. 이거 우리 앞에서 기억 안 나는 분들 앞에 거 보세요. 나즈카판이 그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다 그랬죠. 그게 여러모로 같이 적용합니다. B가 더 어릴 수밖에 없고요. CD사의 거리는 당연히 발산형 경계 양쪽 가운데 끼고서 멀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50번 세계 주요 판의 분포 여기 동태평양 해령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는 알류산 열도는 여기긴 한데 어쨌든 그 일본이랑 그쪽 그 분포고요. 여기 안데스 산맥 쪽 그죠? AC는 신발 지진이 활발하게 C 어디였어? C는 여기 있네요.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 신발 지진 아니 A는 찢어가는데 A도 찢고 B도 찢어지는 발산형인데 왜 생겨? 신발 지진 생기려면 섭입대 즉 수렴형 경계에서 해구 생기는 해양판이 꼬라박아주는 데고요. B는 멘트대로 하강보다 그렇죠? 당연히 수렴형 경계니까.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 또 나왔죠? 네, 앞에 거 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뒤에서 제일 크겠지. 여기는 대해 다른 건데 다른 성분이고 여기는 해해 대해 대대인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D에서 가장 작은 건 아니지. 여기가 더 작죠. C가 같은 성분. 그럼 선생님 A가 제일 작아요? C가 제일 작아요? 몰라요. 확실한 거는 디귿이 틀렸다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2번. 네, 빠르게 10분 5 2 4 2 5 2 4 2 네. 그림 가나는 또 할게요.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네. 이거 나왔잖아. 봐봐. 이거 최근 기출이겠죠. 21년 이후. 그쵸? 22년 9월. 왜냐면 2021학년도 이후에 여러분들 요 개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나즈카판이 훨씬 빠르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긴 동아프리카 열곡대인데 이제는 플룸이라는 게 교육 과정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지진이 빡빡 생기면서 플룸이 올라오는 그림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플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플룸은 외액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뜨거운 플룸이 뜻풀상 그죠? 고정된 열점 대충 2,900, 3,000km에서 진화의 평균 깊이는 기억이 깊죠. 기억이 섭입되니까 당연히 깊을 겁니다. 네, 55번 다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베니오프대 그림이 나올 거고요. 마그마가 생성된 어느 지중해 지대보다 단층 편차 얘기 한번 했었었죠. 다시 한 번만 더 하면은 편차라 하면 평균보다 내가 얼마나 높냐 낮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6 써있는 이 진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센트로 돼 있으니까 내가 평소보다 106%의 속력으로 빠르다라는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내가 94%의 속력으로 평소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1.06의 속도, 얘는 0.94의 속도. 그래서 106% 0.94. 그래서 다이렉트로 여기서 밀도 개입시키지 마시고 엄밀히 말하면 밀도는 지진파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밀도가 크면은 빠르다라고 배우는데 그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바로 이 피파의 속도가 큰 녀석을 바로 그냥 온도가 낮다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좀 더 보일 수 있게 파란색으로 온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빠른 거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시라고. 왜 속도가 느린 이유는 온도가 높아서. 근데 진한 색을 쫙 보니까 딱 봐도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베니오프드 섭입대가 보일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꼬라박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라박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온도가 낮은 차가운 해양 지각이 섭입하는 곳이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깊은 깊이까지 올라가죠. 들어가죠. 대충 6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즉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고 지금 상부 멘틀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670에 따른 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차가운 플룸이 잠깐 머무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 섭입한 요 차가운 플룸 요게 잠깐 머물 수도 있겠다. 그랬다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쭉 내려가서 2,900 즉 외액 3,000 대충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푹푹 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뻔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화산섬이 호상열도계 열점이게 물어보는 게 딱 뻔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화산섬이 등장하면 두 가지밖에 못 물어본다니까. 호상열도 아니면 열점. 근데 호상열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섭입대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판구조론 영역에 있는 거고 열점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기 때문에 얘는 플룸 구조론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건데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있는 그럼 화산섬은 이 둘 중에 뭘까요?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섭입대에 있는 호상열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렇죠. 선생님 여기 막 플룸 얘기했었는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열점이다. 봐봐요. 뻔한 거 물어보잖아요. 기억이 열점입니까? 섭입하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 화산섬들인데 이거는 호상열도라니까. 지금 이걸로 낚는 거잖아. 이거 아닐까 낚는 거잖아. 아니라니까요. 저 카테고리가 아니고 요 카테고리지. 땡.
A 지점에선 주로 SiO2 함량이 52% 제가 숫자를 달달 외우라고 하진 않았지만 5263 이제는 그냥 귀 익을 겁니다. 염중산 해가지고 이쪽이 한마디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현무암질이냐라는 거죠. A 지점 같은 경우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멘탈 물질이 높기 때문에 현무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엄밀히 말하면 감람암질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감람암질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무암질이라고 얘기한다. B 지점 같은 경우 멘탈 대부의 하강 분야 B 지점이요? 여기요? 여기 멘탈 대부의 하강 여기요? 여기가 하강류입니까? 어이? 잠깐만 맞지 않나? 그쵸? 맞죠? 여기는? 여기는 당연히 하강류지. 답을 잘못 체크했는데 봐봐요. 확실하게 푸니까 답을 잘못 체크해도 잘 풀잖아요. 네 맞지? 나 잘 풀었지? 뭔가 답을 잘못 쓴 것 같네요. 51, 55 순서를 건너뛰었네요. 미안합니다. 나 왜 일로 왔지? 뭔가 이상하더라. 네 5, 2, 4인데 5, 2, 4인 네 어쨌든 잘 풀었습니다. 후 네. 왜 갑자기 아래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급해서 그런가 봐. 6분 남았다. 이거 얼마나 풀어줄 수 있으려나? 잠깐만. 네 문제. 풀문까지 다 못 풀겠네요. 일단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풀어보자. 그림은 두 지역 가나에서 지하 온도 분포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는 각각 풀름 상승률과 하강률이다. 한마디로 하나는 상승이고 하강이니까 맞춰봐라. 얘는 근데 딱 보면 암석권이 영하권 아래 꼬라박고 있죠. 얘가 딱 봐도 얘가 이제 그거죠. 하강류고 하강은 뭔가 이제 차가운 느낌으로 하얀색을 쓰겠습니다.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하강이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밀려 올라온 느낌이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얘가 상승류. 그죠? 어떻게 보시면 되냐? 좀 더 이 자료 해석을 좀 더 해드리면 제가 항상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낮고를 비교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특히 대기에서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낮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고 낮고로 가는 거고 상대적이라는 건 언제나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준은 이 단면도 즉 깊이가 나와 있는 단면도에서는 같은 깊이가 기준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할 때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같은 깊이, 대기로 하면 같은 높이가 기준이시라고. 그러면은 보세요. 이 같은 깊이에서 이 지점의 온도는 그림을 지금 안 그려졌지만 점선 그려보면은 뭐 한 2200도 짜리 2200도 정도 거 아니야. 근데 이 주변 같은 경우 이 지점들은 1800도 정도잖아요. 그리고 더 멀리 빠지면 거의 1400도 라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여기는 2200 같은 깊이에서 여기는 1800 이 외부로 빠지면 한 1400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온 듯한 그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오케이? 이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 어차피 지금 저 다 풀기는 글렀으니까 그냥 천천히 자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같은 깊이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고. 같은 깊이. 만약에 이제 대기같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 어떤 축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같은 높이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대충 1400 맞닿는 부분부터 항상 읽어주면 돼. 1400. 근데 여기가 이쪽 보시면은 여기보다 온도가 좀 더 위쪽에 있는 즉 온도가 더 낮은 한 1200 라인인 것 같네요. 한 1200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차가운 거라고. 가운데가 숫자가 더 작잖아요. 차가운 거. 차가운 게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 미안해요.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여기 하강, 요것이 상승. 그래서 0에서 150까지의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깊이에 따른 천천히 읽어봐요. 깊이가 낮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헷갈리시면은 천천히 같은 깊이로 쪼개보세요. 예를 들면 150이 아니고 한 75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려갔더니 1000이 올랐네. 뭐 이만큼 내려갔더니 뭐 800이 올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아니면 똑같이 150만 갈까요? 150 갔더니 내가 지금 1800이 올랐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네, B에서 크냐. 여기 같은 경우는 A 지점에서 봐야죠. A 지점에서 이만큼 내려가면은 그림이 너무 복잡한데 A 지점에서 1500, 150 내려가면은 더 아래에 있는 이 등온선이 나오겠죠. 아까 2200이라 했던 온도가 2200 올라가는 반면에 얘는 150에서 잘라주시면은 B 지점에서 봤을 때 1400선이죠. 1400선이기 때문에 훨씬 A가 A가 크다. 그러니까 땡. 가해하부에는 차가운 플룸 아니고요. 아까 올라오는 거였죠.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인데 디귿인데 나에서 섭입하는 판 지구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이번에 그 중요한 판의 원동력으로. 남은 3분 동안 딱 좋다. 3분 동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플룸 구조 모식도고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네, 오늘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판의 경계랑 열점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네, 하나씩 볼까요? 대략적 위치는 그느드르의 대략적 위치는 A, B, C, D 중에 하나래. 자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플룸이 거대하게 얘 혼자 차가운 플룸이고 나머지 세 개는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차가운 플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차가운 플룸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아 주변에 이 수많은 해구들 때문에 얘가 여기가 바로 아시아 대륙이에요. B. 여기서 이제 삽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한 정반대편, 이젠 뜨거운 플룸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뜨거운 플룸 세 가지가 뭐가 되는지. 얘부터 대충 정말 지구 딱 정반대편으로 뭐 이렇게 딱 정반대편 이렇게 가시는 편하신 대로 딱 정반대편에서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쫙 올라오면서 쫙 찢어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대서양 중앙해령.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이 D가 바로 디귿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문제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인데 사실은 이거와 이 나의 자료랑 합치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니은님과 한번 풀어볼까요?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는 상태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A는 기억에 해당하느냐? 아닌데 기억은 B인데요. 열점 판에 같이 움직입니까? 열점은 고정된 열점인데 픽스드인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당연히 디귿이 되고 대규모 뜨거운 별 알잖아. 멘트가 외계 경계 2900, 3000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를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데 하등 지장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 이거 저희 반 참 훌륭한 친구. 영상 올라가니까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밝혀 그냥 변희상 학생. 이수도 뭐 다 말하고 도율이도 말했으니까 이수 도율이 그리고 희상이가 말해줬는데 훌륭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대륙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 대륙이 있는 여기가 아프리카판이 되는 거예요. A 지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대륙이 없다고. 여기가 바로 동태평양 해령.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얹어드릴게. 뭐냐? 잘 봐요. B가 지금 여기고 기억이 디귿이 지금 여기죠. 그리고 B에서 D로 가면서 C를 지나가고 B, C, D 영역으로 B, C, D 순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게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뭔가 대륙 하나 있고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 하나 보이지? 이거 뭐겠어요? 여기입니다. E. 바로 안데스. 여기 바로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과 섭입하고 있는 나즈카판인 거지. 야, 희상이가 이거까지 보더라고. 저보다 낫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찐텐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종이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은 사실은 7 문제밖에 없어서 7 문제 호딱 풀어서 끊고 그 다음에 D스텝 문제가 꽤 있는데 꽤 없네요. 네, 다음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이거 사실 항상 쪼여야지. 이 문제 요거 전 충분히 이게 다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평가원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미 좀 쉽게 내고 쉽게 풀 수 있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낼 때부터는 점점 불친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들을 나 자료가 없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보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미안해요. 쓰고 있어서. 네, 들어오셔도 돼요. 안녕. 뿅. 어머. 여기 자리 누구죠? 미안합니다. 뿅. 어머.